시청자 여러분, 제주은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1일 10시 12분입니다. 오늘 연락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개파락을 했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의 캔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딩을 해야겠죠. 지금 오늘 사신 분들, 어제 사신 분들, 그저께 사신 분들, 옛날 사신 분들 전부 다 홀딩입니다. 예. 홀딩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매도 타점을 제가 보내드렸을 때 그때 다 같이 좋은 곳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연락에 중요한 얘기 어제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님들하고 제주은행을 시작했던 그 시작가가 11,8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끌고 오면서 매도하고 지금 또다시 매수하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점이 3번이나 나갔던 종목이고요. 타점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그 번호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에 매수 매도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3번 나갔다고 했죠. 1번, 2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죠.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안 봐주신다 그러면 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작은 성의이자 작은 뇌물이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싶으실 건데 제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일단 어저께 나왔던 뉴스부터 본다고 하면은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선을 그었다. 발행은 은행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맞서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대적 흐름이다. 선제적으로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창용 총재 자꾸 너네 은행만 해야 된다고 자꾸 브레이크 넣는데 그거 안 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파워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이창용 총재가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라고 했었을 때 외국의 예를 좀 들어봐야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보시다시피 지금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테더는 누구죠? USDT. 서클은 어딥니까? USDC. 저희는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를 밀어주고 있죠. USDC, USDT, 테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밀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선두주자들인데요. 얘네가 연속 만남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은행장도 만난다고 했고요. 제주은행의 신한그룹 쪽에서도 만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뉴스 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USDC 발행 서클 측에서 내일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은 뉴스가 나왔던 게 8월 20일 20시, 그러니까 오늘 8월 21일이죠. 지금 이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누구랑? 두나무랑 코인원과 먼저 일단은, 왜냐하면은 당연하게도 은행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부터 만나는 게 당연히 순서적으로 당연하겠죠. 근데 얘네가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야 우리도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두나무나 이제 코인원 쪽에서 업비트나 이런 데서, 야씨 우리나라는 은행 쪽에서 지금 압박 좀 커가지고 힘들 것 같기도 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 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를 한다 해가지고 국채라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죠. 그죠? 국채가 뭘까 도대체? 봤을 때 결제 시스템 혁신을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연준 이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채라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코인이라는 걸 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보기 쉽게 A라는 사람이 코인이라는 걸 사기 위해서 했어. 그럼 이 코인을 살라고 했을 때 이제 원화로 사겠죠. 우리나라 원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거를 결제를 해. 그럼 얘가 뭘 사요?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게 됐을 때 이게 담보가 되는 거죠. 이 담보를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코인 줄게, 대신에 담보는 이거고 우리는 원화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시스템이 되는 건데, 이 국채적인 부분이 미국채를 했을 때 USDC가 지금 국채를 보증하는 비율이, 보증이 아니라 보유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SDT가 런나게 이제 국채를 많이 사니까 얘네도 많이 사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쪽도 이 새끼들 뭔데 자꾸 우리 국채 사냐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요? 민생 회복 쿠폰 갖다가 줬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몇 조가 나왔고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국고에 돈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 국고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국채입니다. 한국채. 한국의 국채를 발행하는 거. 그럼 그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을까요? 안 만지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네, 강원시 비서실장이 이제 얘기했던 게 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공급책 조속 발표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국내 국채까지도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다. 국고가 빈 게 확실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 나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시스템 할래. 그러면은 그거를 은행권의 원화를 위해 예치를 가장 많이 한 은행권이든 피지사든 얘네가 그걸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담보를 뭘로 합니까? 한국채로 하겠죠. 그러면 한국채, 한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발행했을 때 이게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거죠. 국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샀을 때 그걸 기간 자금으로 해가지고 담보 형태로 국채를 사는 거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아마 조금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왜 열심히 말씀드렸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수를 해가지고 홀딩을 해가지고 언제 매도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진다 그랬을 때는요. 얘가 슈팅이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슈팅이 나왔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 하단에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점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타점 보내드리는 거,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의 종목들은 다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뉴스를 붙였을 때 슈팅을 할 수 있는 세력주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9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오신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닐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매도를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얘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했다고. 이게 주가가 우상승을 했을 때 만약 매수 기간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갈럼이면은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다가 보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추세의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이거는 대형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했었을 때 이 정책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얘가 처음 나왔어. 발의가 됐다라고 하고 그 발의가 됐으면 그거를 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법제처 등을 통해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됐어. 그럼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공표를 합니다. 이게 기간이 존나게 길어요. 그죠? 그렇다는 건 주가가 요동칠 때는 발의를 하거나 통과를 했거나
허가가 완전히 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20% 올라갔다가 매도하고 눌림 내려왔어.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샀다가 3만 원 갈 거니까 그때까지 홀딩 할 거야. 이거는 조금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성에선 조금 그렇죠. 저희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주식 트레이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 보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본다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이평선이 20선 얘가 지금 꺾어서 드디어 꺾었습니다. 가고 있고요. 밑에서 60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얘네를 밟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건 중에 하나 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 조건? 세력주의 조건 2번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었을 때 3+1이 나올 수 있는 이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종목별 투자자 한번 봤는데 뭐 이건 뭐 그냥 저희가 그냥 참고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3번 재료가 될 수 있는 형태는 신한금융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클이나 테더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지금 굳건하게 은행만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뭐 공생관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압박을 줘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 지금 플러스 1.35 15,000원 라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얘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양봉 길이에 따라 가지고 제가 또 분할 매도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시고요. 물론 다음 영상에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드릴 거지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셨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